여기에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이제 교재에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교재에는 가장 노멀하게 이렇게 쓰면은 최소한 60점은 받겠구나, 그 기준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교재에 그거보다 잘 쓰면 61점, 62점, 그거보다 조금 못 쓰면은 59점, 58점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60점이 어느 기준이 60점인지 알아야 내가 얼마만큼 더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더 집어넣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게 성립이 되겠죠. 그걸 모르고 무조건 너무 잘 써놔, 교재를. 교재는 어마어마하게 잘 써놓은 거야. 80점짜리, 90점짜리로 교재를 써놨어. 그러고 나서 그냥 교재만 딱 주고 하세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80점, 90점이 60점인 줄 알고 그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아기가 아플 수도 있어. 와이프가 뭐 어떤 나랑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맨날 술 먹으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시간은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 적당히 해결도 보면서 우리는 적당히 60점만 받고 합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가 불합격하지만 그 대다수 안에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러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3번 아니면은 4번 열심히 하셨을 때 그 시험 횟수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래서 부마찰력이 기본 60점짜리다 교재에 있는 게 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60점짜리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대요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론, 여는 글, 서두, 첫머리 등등등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다 사람이 똑같이 생겼어. 사람이 생긴 게 다 틀리고 목소리가 틀리고, 제가 여기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재수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야. 느낌도 다 틀리고. 그러니 채점위원도 다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답안지를 딱 봤는데 1000명을 받았는데 1000명이 전부 다 개요야. 그러면 채점하시는 분이 다 개요네. 근데 채점하다 보니까 누가 하나가 서두라고 썼어. 얘가 조금 이상하게 썼네. 다르게. 어떤 얘는 생각을 가지고 서두라고 썼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니까는 예전에 저희 학원에서 68점대로 수석으로 합격하신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그 분은 절대로 개요라고 안 써. 항상 다른 말로 써요. 무슨 여는 걸, 뭐 다른 걸로 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본인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멘트가 있다면 대지문 1번에 해당되는 말은 바꿔서 쓰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요는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3입니다. 무조건 아무 이유 없어. 그냥 1, 2, 3이에요. 이 원칙은 제가 이제 합격할 때 만들어 놓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하필이면 1, 2, 3을 저는 그렇게 만들어 놨냐 그랬더니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답을 쓰고 나오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개요 부분은 사람들이 다 쓰긴 쓰는데 가장 적당한 게 너무 과다하게 쓰지도 않고 너무 조금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앞으로 쓸 내용들을 정립해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보여주는 말로 쓸 수 있는 게 6줄이었다. 근데 그 6줄을 한꺼번에 번호체계 없이 쓰면은 읽어보기가 싫으니 소괄호 1 2줄, 소괄호 2 2줄, 소괄호 3 2줄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그래서 제가 1교시도 마찬가지지만 서술형은 각 교시마다 15분 내지 20분을 먼저 나왔어요. 제출하고. 근데 점수가 막 207점, 197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좀 안 나온 점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 이게 본인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아이템대로 아무 생각 없이 쭉 내려가서 빠른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분량이 있다면, 예, 나는 이득을 보는 거다. 시간적인 면에서. 만약에 그럼 여기서 시간을 이득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끝까지 다 썼어. 20분이 남았어.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못 쓴 거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 공식을 못 썼어. 그럼 가로 열고 공식 쓴다든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에다가 동결 깊이들을 안 썼어. 그럼 동결 깊이 Z는 C 루트 F 쓰고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도형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서술 공부하는 게 맨 처음에 힘들다라고 그러시면은 그 문제에다가 도형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도형 공부를 해봤습니다. 물어본 것은 동글뱅이. 물어본 거에 대한 어떤 궁종이나 형용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꾸며주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세모. 뭐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네모.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도형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공종이나 어떤 꾸며주는 말이다 라 그러면 이거부터 속어로 1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마찰력이나 이란 즉 다시 말해서 부마찰력이라는 게 얘가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된다 라는 가정하에, 용어 문제는 1번이 정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의는 두 줄을 쓴다라고 우리가 용어에서 배웠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용어 문제라 생각하고 그냥 두 줄 정의를 씁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정의는 키워드에 입각해서 외워서 써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외워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주면 마찰력 중에 하나예요. 부마찰력은. 그래서 주면 마찰력은 정마찰력이 있고 부마찰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마찰력은 밑에서 위를 받쳐주는 마찰력, 부마찰력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마찰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뭐가 있다? 어떤 침하량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부마찰력은 모래 지반이 아니라 점성토 지반에서 발생하니, 치마가 그냥 치마가 아니라 우리가 즉시 치마 1차 안밀, 2차 안밀을 배웠죠. 1차 안밀에 해당되는 치마가 발생이 됐을 때 부마찰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개념이 정확하게 키워드화해서 있어야 돼요.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뭐야? 용어를, 부마찰력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근간을 둬서 공부를 하셔라. 그 이야기가 됩니다. 동글뱅이가 두 개네. 그죠? 그래서 동글뱅이의 첫 번째 동글뱅이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인은 이 이야기죠. 어차피 물어본 거를 내가 그 서술형 답안지 어딘가에다가 써줄 거예요. 써줄 건데 나는 원인이 대충 뭐가 있는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대책은 뭐가 있는지 미리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요, 우리가 좀 바꿔 보겠습니다.